이제 본격적으로 좀 컴퓨터와 비슷한 이제 컴퓨팅 기계가 이 1800년대에 나오기 시작해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한 분의 이제 천재신 거죠. 캠브리지에서 그 캠브리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특이한 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하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수학책을 이제 수학 정석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맨 뒤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미리 계산된 표들이 있어요. 통계에서 확률 분포 이런 것들 나타내는 표도 있고요. 로그 값을 미리 계산해 놓은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값들이 뒤쪽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제 그런 표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베비지가 그것을 보면서 계속 참고를 하면서 보는데, 이 표의 값들이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자꾸 계산이 틀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걸 다 사람들이 계산했으니까. 사람들이 계산했고, 그걸 인쇄소에서 인쇄하는데 인쇄공이 또 잘못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계산이 틀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뭔가 기계를 이용을 해서 내가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기계를 이용을 해서 뭔가 계산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차분기관이라는 것과 해석기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차분기관, 얘는 그냥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 식을 풀어주는, 계산해주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그걸 만드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돈이 엄청 드는데 이분은 아빠 찬스가 있었고요. 친구 찬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표현이 되게 이상합니다만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넣어가지고 그 기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 돈을 갖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캠브리지 출신이셨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정계에 또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정부 돈 중에는 좀 눈먼 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 돈하고 좀 달라서요. 네, 그래서 사실 눈먼 돈을 많이 가져다 써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차분기관이라는 첫 번째 기계를 만들어요. 만드는 과정 속에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교수님들이 계시면은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요. 한 1년쯤, 2년쯤 막 만들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샘솟죠. 아이디어가 샘솟으니까 이게 아니라 요거보다 요렇게만 하면 더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간단히 식을 풀어주고 계산하는 이런 기계를 만드시다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게 해석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분 기계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샘플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이제 마음은 콩밭에 가신 거예요. 해석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처음엔 돈을 한참 대주다가 훨씬나 열심히 친구라고 돈도 대주고 해줬는데 기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차분 기간에 그 개발이 딱 스탑이 돼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안 되겠다. 나 다시 열심히 이것을 만들든가 아니면 내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특출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돈을 끌어모아야지. 난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서 해석기관을 만들어야지 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당시 기족사회니까 이렇게 파티도 열고 하면서 후원회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런 후원회를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게 이 해석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제작소라는 것과 저장소라는 게 있는데 이 제작소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고요. 이 저장소는 그 결과값을 저장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로 치면은 CPU와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분이 생각했던 해석기관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 파티를 하면서 이제 후원회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만난 분이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분이. 본인 얼굴도 예쁘시고 사교계의 여왕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아마 존 바이런이셨을 거예요. 그런 시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이런 분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성 편력이 좀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러블레이스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 한 달 된 러블레이스를 안고 이 집을 나와요.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시인이었으니까 자기 딸이 혹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까봐. 문학은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귀족 집안이라 이제 가외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이 러블레이스한테, 그러니까 이과생으로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근데 또 재밌던 거는 이 러블레이스가 그쪽에 굉장히 자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마 제 기억에 18살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18살 때 아까 이 베비지가 주최했던 그 파티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베비지가 뭐 자기 기회가 어떻고 쭉 설명을 했겠죠. 다른 귀족들은 사실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러블레이스는 저게 뭐지? 말이 되는데?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비지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와 천재가 서로를 알아보면서 이야기가 통하는. 그래서 그 당시 베비지는 40세가 넘었고 이 러블레이스는 18살에 불과했지만 서로 어떤 친구가 되면서 이 해석 기관을 개발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러블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베비지가 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자기 이 해석 기관을 설계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소개할 방법이 없는데 당시 그 이탈리아의 한 수학자가 자기 이 해석 기관의 설계도를 보고서 얘를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수학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프랑스어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베비지가 이 러블레이스한테 야, 그거 좀 번역해줘, 영어로. 그래서 그거 이렇게 뿌려가지고 우리 돈 좀 모으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근데 이 러블레이스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번역을 한 게 아니라요. 원책보다, 예를 들어 뭐 원책이 뭐 어느 정도 분량인지 모르지만 원책보다 이 사람이 해석을 하면서 거기다 다 설명을 달아놓는데 그 설명의 분량이 원책보다 3배가 돼요. 만약에 이게 100페이지짜리 책이었다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블레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원책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꼈으며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았으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이 쭉 나오는데 주석에 이제 A 주석, B 주석, C 주석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주석이 바로 이 G에 해당하는 주석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있는 건데 수학에서 베르누이 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이 해석 기관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쓴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유명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주석 A에서는 아마 베비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 기계는 단순히 숫자만 다룰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문자도 다룰 수 있고 음표도 다룰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다룰 수 있다. 결국은 지금처럼 마치 인공지능 기계가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그리고 이런 것까지 소설을 쓰고 이런 것까지도 이 분의 머릿속엔 다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천재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이 오른쪽과 같은 이 작품들을 이런 저수를 훗날의 사람들이 보고 저분이야말로 여성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래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의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리고 사실은 남성 중에는 이분의 공헌을 굉장히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은 그냥 베비지의 조수다. 그냥 도와줬던 사람이지 전혀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다 헛소리다. 왜냐하면 과연 베비지라는 사람이 베비지라는 분이 정말로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왜 번역을 해요? 자기가 직접 영어로 책을 쓰면 되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기계에도 정통하고 이 기계를 쓰는 것에도 정통했던 사람은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다. 여성에 대한 폄하 때문에 이분을 우습게 하는 거지 정말로 뛰어난 분은 이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좀 우습게 알았던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여러 가지 이제 책이나 글을 많이 쓰는데 다 쓰고서 그 맨 밑에 자기 이니셜로 표시를 해요. 이분의 이름이 그 어거스터 에이다 러블레이스인데 그래서 AAL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글을 보고 AAL이 누구야? 근데 못 찾았다라고 해요. 왜 못 찾았겠어요? 남성 수학자들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근데 그 여성 수학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컴퓨팅의 발전, 좀 기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오르골을 딱 이렇게 보는, 오르골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은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그 뭐죠? 혹시 이 오르골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그 속에 뜯어보신 적 맞아요. 예, 예. 여기 지금 화면이 워낙 좀 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여기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속에 들어온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 원통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솟아나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지나가면 그 위에 이렇게 막대 같은 게 있어서 걔를 지나갈 때마다 얘가 이렇게 턱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톡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하면서 걔가 부딪힐 때마다 음악 소리가 피아노 치듯 음악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 오르골인데 이 오르골이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제가 이걸 컴퓨팅 기계의 시작처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그 예전에 이제 그 산업혁명 당시 가장 주된 산업이 섬유 산업이잖아요. 전 예전에 이렇게 사극에서 이렇게 배틀에서 이렇게 그 천 짜고 하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천을 어떻게 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도 정확히는 이건 추측입니다. 보면은 이 실이 이렇게 가로가 있고 그다음에 세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세로실로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가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천이 짜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이게 세로실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 홀수번께 이렇게 들어 올려 있고 여기로 실이 한번 쭉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서 여기로 실이 쭉 오고 이렇게 하면서 천이 짜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쉬워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늬를 넣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까는 홀수번 것만 이렇게 쓱 들었다가 그 다음에 짝수번 들고 홀수번 들고 짝수번 들고 됐는데 이걸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때는 무늬를 넣기 위해서 2번, 3번만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뭐 1, 2, 3, 4, 5는 들고 6, 7, 8, 9, 10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걸 무늬를 넣기 위해서 그 직공들이 이거 한 번 가기 전에 요번에는 1, 2, 3, 4, 5로 쭉 들고 어느 때는 2번, 3번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천을 짰어요. 무늬를 넣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중노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자카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천공카드라고 하는 어떤 구멍을 뚫는 카드 있죠. 그래서 요게 이 천공카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잘 안 보이지만 어떤 거냐면은 여기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에 이게 불규칙하게 무늬에 해당하는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보는 거예요. 기계가 가다가 그 구멍을 보면 그 구멍에 따라서 나는 요번엔 들어, 요번엔 난 내려, 난 요번엔 가만히 있어. 이 구멍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공 카드만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무늬를 정확하게 이제 계속 짜 넣으면서 이 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위에 이게 이제 자카드의 초상화인데요. 이 초상화를 만드는데 이 천공카드가 24,000장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물론 엄청난 양의 천공카드기는 하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천공카드가 일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천공카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섬유를 만드는
그 기계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컴퓨팅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쉬어가기로 해서 여기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퀴즈입니다. 퀴즈. 예. 이 옆에가 이제 해석 기관인데요. 베비지가 만든. 우리 컴퓨터 켜려면은 전기 넣어야 되잖아요. 코드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돌리려면은 뭔가 그거 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돌렸을까요?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은 말이 끌었을까요? 이때도 전기는 있었어요. 전기를 썼을까요? 아니면 증기를 썼을까요? 태엽을 썼을까요? 증기. 예. 얘는 증기로 돌아요. 예. 예. 그래서 증기로 얘는 움직여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제가 컴퓨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까지는 증기를 이용을 해서 기계를 돌리면서 어떤 이 컴퓨팅을 한 거고요. 그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전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다 뭐 지금 각종 발전소들 이렇게 했는데 이 에너지원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하나를 쓰게 되고요. 다음 장 요거는 이 부품의 전기 부품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뭐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너무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서 아닐 것 같고요. 요 전기 부품의 특성은 뭐냐면은 기계하고 전기 부품의 특성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속도예요, 속도. 전기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잖아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예. 그러니까 전기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코드 딱 꽂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쫙 들어오고 나서 프로그래밍 된 것에 따라 깜빡 하잖아요. 얘는 그냥 그런 거예요. 전기를 흘려주면은 기계하고 다르게 진짜 한 방에 이 부품들이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가 이 에너지원, 그 다음에 전기 부품의 형태로 이 컴퓨팅 기계에 사용이 된다. 이게 이제 그 1900년대 초에 이 컴퓨팅 기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